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버지니아의 한 와이너리 포도주 양조장에 나와 있는데요. 버지니아 와인의 역사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시대 18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와인 생산지이자 트래블 앤 레저 잡지가 선정한 세계의 와인 명소 5위에 선정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구릉진 언덕과 평원이 펼쳐진 버지니아 북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200여 개가 넘는 소규모 와이너리들에서 생산되고 있는 버지니아 와인은 애호가들로부터 맛도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신대륙 와인으로 분류되는 캘리포니아, 호주, 남미 와인과 달리 버지니아의 덥고 습한 기후 특성으로 인해서 프랑스 와인, 그중에서도 특히 보르도 와인과 가장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매주 말 이 와이너리에서는 음악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아담하고 고요한 언덕에서 포도주 한 잔과 함께 포도원을 거니는 것도 낭만 있는 가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와이너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그리고 새해 첫날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일주일 내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칠레 대규모 시위가 3주째 계속되면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칠레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분단과 냉전을 상징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패전국 독일이 연합국에 의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뒤 세워졌는데요. 당시 동독 정부는 주민들이 서독으로 계속해서 넘어가자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 3.6m 높이의 벽을 세웠습니다. 오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앞두고 베를린의 명소 브란덴부르크 문과 알렉산더 광장에서 예술작품 전시와 공연 등 기념축제가 한창인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통일 당시 서독 지역의 43%에 불과했던 동독 지역 경제가 현재 75%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동독의 발전을 치하했습니다. 지난 4일 이란에서는 미국 대사관 점거 40주년을 기념하는 반미 집회가 열려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사건 현장인 테헤란의 옛 미국 대사관 앞 도로에서는 시민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 군 지도부가 참가한 대규모 집회와 거리 행진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은 지난 1979년 이란 학생 시위대가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총 444일간 52명의 미국인을 강제 억류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이란과 국교를 단절했지만 이란은 이 사건을 매년 반미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심각한 대기 오염이 2천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뉴델리 당국은 차량 이부제를 시작하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이틀간 학교 문을 닫았는데요. 매년 이맘때 농작물 소각과 자동차 매연, 난방 등으로 대기 오염이 발생해 뉴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대기 질이 안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더 악화해 가고 있어 인도 대법원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101년 전 나야가라 폭포 상류에 좌초된 목선이 폭포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아이언 스카우라고 불리는 이 배는 지난달 31일 내린 폭우와 강풍에 의해 폭포 쪽으로 50m가량 이동해 선체 옆쪽으로 누운 채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목선은 1918년 8월 6일 캐나다 영토 나야가라 폭포 위쪽에 좌초된 후 이번에 처음 움직이는 것이어서 공원당국은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박승혁 프로듀서가 칠레 시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e reconocer esta situación en toda su magnitud. Esta situación de inequidad, de abuso, que ha significado una expresión genuina y auténtica de millones y millones de chilenos.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칠레 시위가 3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항의를 넘어 구조적인 사회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피니에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주요 장관들을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1980년대에 마련된 헌법을 개헌해서
칠레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4센트가 불러온 태풍, 칠레 대규모 시위 사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위를 촉발한 것은 지난달 초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을 기존 800페소에서 출퇴근 시간에 한해 830페소로 올린다는 발표였습니다. 인상액 30페소는 미국 돈으로 약 4센트 정도인데요. 산티아고 시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장관은 할증 요금이 싫으면 더 일찍 일어나서 할증 시간대를 피하면 되지 라고 말하고, 교통장관은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은 저렴한 편이야 라고 말해 더욱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지난달 18일 산티아고 도심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하면서 일부 시위대가 지하철역 발권기와 개찰구 등 시설을 파손하고 경찰 역시 물대포와 체류탄을 쏘는 등 강경 대응했습니다. El gobierno y los diferentes actores sociales tienen que escuchar el malestar del pueblo, porque al final todos estamos aquí por la desigualdad de un país gigante. 그런데 다음날 공개된 사진 한 장이 악화된 상황에 더욱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피녜라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손자의 생일 잔치를 열어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본 칠레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25일 산티아고 이탈리아 광장에서 진행된 시민행진에는 100만 명 이상이 집결해 공정사회를 요구했는데요. 총 인구가 약 1,800만 명인 칠레에서 전체 국민의 5% 이상이 시위에 참여한 셈입니다. 깜짝 놀란 피녜라 대통령은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향후 공정한 경제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11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에이펙 정상회의와 12월로 예정된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개최를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무엇이 칠레 국민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지하철 요금 4센트가 올랐기 때문일까요? 그 배경에는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생활고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사실 칠레는 중남미에서는 드물게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역내 가장 성공적인 성장 모델로 평가받는 나라인데요. 1990년 민주화 이후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통해 정치적인 안정을 이뤘고, 마침 주 생산품인 구리가 화랑을 맞으면서 지난 30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 5,000달러에서 2017년 15,300달러로 3배나 상승했고, 빈곤층의 비율도 31%에서 6%로 확 떨어졌죠. 이러한 성장 덕분에 중남미에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장의 이면에는 결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 대다수 국민의 불만과 사회 불신이 깊이 뿌리내린 겁니다. 2017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는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부의 33%를 가져가는 반면 하위 50%는 전체 2%만을 차지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Populations that are fed up and angry, especially with socioeconomic conditions, corruption, inequalities, and the general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칠레 통계국에 따르면 노동인구의 50%는 한 달에 약 40만 페소, 미국 돈으로 550달러 이하를 버는데요. 이들은 대개 주거비가 저렴한 산티아고 외곽에 살기 때문에 월급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통요금을 단돈 몇 푼만 인상해도 서민들이 느끼는 타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죠. 즉 30페소는 기폭제였을 뿐 시위를 촉발한 원인은 30년 동안 쌓인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었던 겁니다. Queremos niños felices que tengan tiempo para jugar, familias que puedan compartir, adultos que puedan realmente tener un júbilo de su vida. Eso necesitamos, por eso marchamos. 칠레 소득 불평등의 뿌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은 전임 살바도르 아이엔데 대통령의 막시스트 정부와 반대로 강력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합니다. 피노체트는 항공, 철도, 전력 등 기간 산업은 물론 의료, 교육, 연금까지도 대거 민영화했는데요. 정책 초기에는 투자 자본이 밀려와 한동안 고도 성장이 가능했지만 필연적으로 물가와 주민 생활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죠. 소규모의 기업인과 엘리트 관료층이 성장의 열매를 독점한 반면 서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였습니다.
지금도 칠레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며 전기세, 수도세 등 기본 생활비는 남미에서 가장 높지만 칠레 정부의 재정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민영 병원은 치료비가 너무 비싸 대부분 국민은 포화 상태인 공립병원을 이용하는 실정인데요. 상황이 이러니 시위대는 냄비 바닥을 두드리며 먹고 살기 힘드니 잘못된 사회 구조부터 고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피녜라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집권 1년 만에 지지율이 14%로 추락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라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에이펙과 UN 기후변화 총회까지 포기한 피녜라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과 더불어 칠레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유목민족인 위구르족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곳 워싱턴 DC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위구르족 이민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네, 위구르족은 중국 중앙정부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위구르족의 문화, 특히 음식 문화는 좀 생소하죠? 네, 맞아요.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가장 많이 살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터키 등 중앙아시아에도 널리 분포해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위구르 레스토랑 주인이자 셰프인 나임 잔 씨가 직접 추천하는 메뉴를 맛보며 그의 이민 이야기, 위구르족의 역사에 대해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장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Before 1940, used to call Eastern Turkestan. It's between Russia and China. After 1940s, they call our country Xinjiang. So we are Uyghur Turks. So our language is, we call Uyghur, more than 3,000-year-old language. We have like more than 10, 11 ethnic groups, and every group they have own special foods. And of course they have some, adopted from some China because we are 1,000 years living by the China. And some is from, because the border of India, some spices come from India, the border of Russia. So it's a kind of mix and match, but we have our own ethnic foods. Is a lot of kind. Kebab and manta and lagman, which is Chinese called lamian. Now you try samsa. Sure. Flour, we add a little bit oil to make it soft. Very interesting. When you look at it, it's almost like a dessert, but it's not. There's a Yeah. surprise inside, and it's beef. Yeah. Back home, they make with the lamb and lots of lamb fat. I see. So my parents born in Eastern Turkestan, Kashigar city. When my father migrated 1949 from the communist, crossed the border and came to Pakistan. Born and raised in Pakistan. I never lived in Xinjiang, but my family, my uncles, my aunts all lived there. 1984, first time I traveled, and I saw my relatives, my brothers and sisters, and my niece and nephews, and I was very happy, and it's a beautiful country. I do see the Chinese influences in the food, but I think it's definitely really different than, I guess, traditional Chinese food. I had the yellow-colored spicy noodles. It was my first time trying Uyghur food, and the noodles reminded me more of the Chinese food I've had, and the kebabs definitely remind me more of Middle Eastern food. When you move from one place to other place and you start from zero, and you don't know the culture, you don't know the system. First year, I struggle a lot. I work here in the gas stations. Another problem was I was not alone with my 2 children and my wife. But our goal was here to live, to do something, our own business. This country have a lot of opportunity if you work and do the right way, right thing, and you get succeed.